우주의 신비, 나의 진화, 돌로레스 캐논. 어떤 이들이 환생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접할 때의 반응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도 살았었다고요? 이번이 나의 첫 번째 삶이 아닙니까? 많은 이들에게 자신들이 한 번이라도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그들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수백 번의 삶을 살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삶을 경험했다는 건 제쳐두고라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전생에서 반대의 성이었다는 것에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여자였을 리가 없어요. 나는 항상 남자였다고요. 내가 이러한 초심자 고객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잠재의식은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보통 그들에게는 전생들 중 단순하고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는데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단순해 보이는 삶이지만 그러한 것도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에 2명의 흑인이 연속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의 삶, 바로 직전의 삶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백인의 손인데요. 내가 백인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내 여자친구도 백인이에요. 두 번째 남자는 자신이 고대 로마 시대 경기장에서 싸우고 있는 검투사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싫었고 멈추고 싶었지만 자신이 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죽음들에 지쳐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가 가장 많이 죽인 이들이 누구일까요? 스포츠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생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그 지혜에 따라 그는 흑인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환생의 개념이 한번 이해되기 시작하면 어떤 편견이나 판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던 애초에 그 대상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생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은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이고 하나이며 오직 진정한 당신은 자신의 영혼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육체에서 육체로 옮겨 다니며 모험을 하고 교훈을 배웁니다. 각 삶에서 당신은 육체라는 새로운 정장을 입습니다. 원한다면 다음 연극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로운 의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모든 옷처럼 아무리 좋아하든 계속 입고 싶어 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결국에는 닳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그 옷이나 의상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구성이나 대본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새로운 연극에서 다음 역할을 시작합니다. 지구는 단지 당신이 다니기로 선택한 학교일 뿐입니다. 각 삶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은 하나의 학급일 뿐입니다. 지금의 단계를 완성하기 전에는 다음 학급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한 학급이라도 건너뛸 수 없는 학교이지만 자신의 학급을 반복해서 다닐 수는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혹은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배움을 올바르게 획득할 때까지 계속 다니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 졸업을 못한다면 같은 문제와 교훈을 가지고 마침내 그 교훈을 이해하고 배울 때까지 다음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쉽거나 혹은 쉽지 않을 테지만 그리고 나서야 다음 교훈이나 등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신이 마침내 졸업해서 영적 영역에서 머무르거나 신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신이 보낸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한 일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한 일은 스스로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나는 3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전생을 통한 치유 세션을 진행하면서 그 같은 경우를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무엇을 행했던 현재의 삶에서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의 삶에서 자신이 잘못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실수를 직면해야 합니다. 단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만약 지금의 삶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시 자신들을 쫓아다니게 된다는 걸 이해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흔히 카르마라 불리는 균형의 법칙입니다. 이는 내가 고객과의 치유의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힘든 짐과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이들에게 그들 중 어떤 것은 전생에서, 어떤 것은 지금의 삶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카르마에 기인하고 있으며 때로는 많은 전생의 삶들에서 만난 동일한 사람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패턴에 빠진 것이며 그 패턴은 아무런 유용한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현재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와 그 문제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설명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를 빨리 없애고 싶고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루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잠재의식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안다면 더 쉬워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기억한다면요.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 해답을 안다면 테스트가 아니겠지요.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오기 전 영적 영역에 있을 때 방금 떠나온 삶들을 검토하면서 그 삶과 관련된 영혼들과 의논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봐,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 잘하지 못한 것 같아. 한 번 더 시도해 볼까? 이번에는 너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는 거야. 아마 그렇게 해보면 잘 될지 몰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같은 사람들과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패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 같은 패턴에 휘말리게 되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지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계속 어긋나요.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당신은 나의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여전히 그 일들에 대한 짐과 걱정거리가 지속되는 한 문제는 해결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얼굴을 직접 맞대고 이야기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럴 경우 나는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나도 노력하고 당신도 노력했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사랑으로 당신을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걸 심상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악은 없으며 악마도 지옥도 없습니다. 배워야 할 교훈만 있습니다. 단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인지하는 건 단지 인간이 에너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책임을 지는 대신에 악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악이 나를 점령해서 끔찍한 짓을 하게끔 만든 거야. 등등.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등등. 우리 모두의 삶에서는 나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삶을 지칭하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힘든 환경에서 어떤 것이라도 배운 게 있습니까? 단지 하나라도 배웠다면 그것이 그 힘든 상황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자신의 불행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비난했다면, 당신이 그 고통이 알려주려는 걸 이해할 때까지 부정적인 경험을 지속할 것입니다. 마침내 배우고 이해했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생의 삶들을 탐험하는 가치의 아름다움입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들은 불공정해 보이지만 전생의 삶들을 살펴본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의 행위로 축적한 카르마를 다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언급한 자신이 보낸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은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그 명판은 빚이 청산되기까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깨끗한 새 명판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카르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시 상처를 주겠습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바퀴를 계속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은 용서입니다. 그 일이 쉽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처는 매우 깊어 그냥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구심도 없이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 또한 삶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카르마를 놓아주고 반복해서 그것을 갚기 위해 돌아오는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를 진심으로 한다면 마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화나게 하는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어떻든 그런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게임과 같습니다. 그들은 눌러서 반응을 이끌어낼 버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질적인 용서가 주어진다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일을 의식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당신은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고 일들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럼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카르마의 바퀴를 반복해서 계속 돌리는 것일까요? 한 번은 몸의 모든 부분이 암에 걸려 심하게 아팠던 고객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치유 작업을 하면서 발견한 건 종종 암은 억압받은 분노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배와 장기관의 암일 경우 내면의 분노를 품고서 표현을 못했을 때 그것들이 나갈 출구를 못 찾으면 뒤틀리면서 몸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육체의 한 부분에 있는 암을 제거할 때마다 다른 부분에서 계속 재발하는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회전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습니까? 대부분 외칩니다. 그럼요, 전 아내에게요. 그녀를 증오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만날 수 없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용서와 분노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한다면 그녀가 이기는 겁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당신이 죽는다면 그녀가 이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카르마의 바퀴가 계속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